수학과의 새바람 주장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주장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과학대 학생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이 자리에서 제 꿈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제 강연 제목은 제가 수학과라서 이렇게 수열로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21, 24, 32, 35, 38, 45인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제 나이를 한번 수열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연 순서는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1살의 저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마실 술은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이때 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저도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놀랍게도 21살 때 사진이 맞고요. 앞에 보면 술병이 여러 병 쌓여 있고 이름 모를 술집에서 이제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21살 때.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점도 별로 안 좋았어요. 4.5점 평균 한 3.4 정도 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제가 꿈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꿈이 없었고 더 슬픈 것은 이때는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방학을 보내던 중에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만화책이나 한번 다시 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화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제 세대에서는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만화책입니다. 저는 이 인생을 슬램덩크를 통해 배웠는데요. 이 슬램덩크는 이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강백호를 주인공으로 북산고등학교의 농구부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이 슬램덩크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가 9.4초 남은 상황에서 북산과 산안고등학교의 경기입니다. 1점 차로 북산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농구 천재 서태웅이 이렇게 페이크를 하면서 강백호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이때 강백호가 희대의 명대사를 남깁니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교수님들께서는 많이 아실 텐데요.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 명대사를 남기고 미들슛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슛이 성공을 하고 여기에 강백호의 첫사랑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감독님도 감동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이때 서태웅과 강백호는 원래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앙숙 사이인데요. 이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멋진 하이파이브 장면을 나눕니다. 이게 슬램덩크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요즘에는 웹툰에 학생들이 익숙하지만 만화책으로 이제 만화를 보던 시절에는 함부로 컬러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에만 컬러를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멋있는 장면으로 저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21살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제 여름방학을 살펴보니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이러한 멋있는 장면은 과연 올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멋진 장면이 그냥 탄생한 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강백호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백호의 여름방학인데요. 이 여름방학 때 감독님이 강백호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슛 2만 번이에요. 그래서 2만 번의 슛을 성공하라 라는 미션을 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내가 2만 번의 슛을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10번을 성공하는데 몇 초가 걸리니까 2만 번을 하려면 내가 며칠이 걸리겠네? 내가 여름방학 안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백호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무턱대고 시작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세를 잡고 슛을 쏩니다. 이거를 2만 번을 하고 2만 개를 성공하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컬러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작가가 이 장면 역시 하이라이트다. 강백호가 2만 번의 슛을 성공한 이 장면 역시 하이라이트 장면이다라고 강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꿈이 없던 시절에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멋진 일이 찾아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지금 강백호의 여름방학이 없다. 나는 지금 술만 마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강백호를 벤치마킹해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될지 고민하지 말자.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슛 2만 번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그냥 무턱대고 무엇이 될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제 인생의 모토가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살다 보면 낙오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러한 낙오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 시절에 저 24살 정도의 저인데요. 아까보다는 좀 눈빛이 살아있죠, 그래도. 네. 그래서 이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강백호의 여름방학은 한 2-3달 정도였지만 저한테는 8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영어를 공부합니다. 영어로 논문도 쓰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공부한 영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처음 시작하는 교재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탭스 달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4.3에 만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조금 삐끗해서 한 4.2 정도의 학점을 얻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 슛 2만 번을 던지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수학자가 돼야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는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살에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 때가 좋다라는 말을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거든요. 사회 졸업하고 나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취직을 해서 진짜 수학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되기 시작해서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일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저에게 영감을 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인데요. 이분은 정말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의 발레리나신데요. 그래서 누구나 이분을 보면 타고났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그만큼 열심히 연습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제가 이 발 사진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나의 여름방학은 여름방학도 아니었구나. 이분은 슛을 20만 번쯤은 던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더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몸이 너무 개운하면 너무 불안하다. 저희는 몸이 개운하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또 어떤 일을 해볼까 개운한데 이분은 너무 불안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연습을 열심히 했다면 내가 분명히 어딘가 한 곳은 아파야 되는데 오늘 몸이 너무 개운한 걸 보니 내가 요즘에 연습을 좀 게을리 했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나도 슛을 더 던져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이제 학문에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이 되던 해에 제 인생에도 하이라이트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왼손은 거둘 뿐이라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울산대 교수로 임명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격스러움을 회상하며 제가 강백호를 오마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슈퍼홈도 꽤나 멋있나요? 네. 얼마 전에 대운동장에 가가지고 그때 35대의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슛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울산대학교에서 여러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35세에 제가 임용이 되면서 하나 또 새로운 꿈을 마련했어요. 10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45세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또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멋있게 살자, 멋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모토로 그 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강백호도 멋있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멋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거가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수학과라 가지고 무엇을 시작할 때는 항상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멋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얼마 전 작고하신 이해수 선생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멋있다라는 말은 무엇이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무엇이 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무엇이 있다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멋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적으로도 멋있다의 어원이 무엇이 있다가 아닐까라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의 정의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45, 제가 임용된 지 10년 후에 저의 꿈은 멋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에 지금도 강백호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토대로 45세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름방학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 무엇이 있어 보이는 사람, 무언가 있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